안녕하세요. 튜닝스토리 운영자입니다. 오늘 작업은 더뉴 모합이에요. 16년식이고 88,000km 정도 운행하셨는데요. 전동엔 장착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방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에어컨 키면 노이즈 같이 엥 하는 소리하고 악셀 밟으면 웅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6기통 소리 엔진 음은 거의 안 들리고요. 그 두 가지 소음이 엔진 소음을 다 덮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작업은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 온도를 센싱을 해서 컨트롤을 하지만 미션 오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 2 센서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에는 보이시는 횡클러치 엔진 앞에 엔진 냉각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횡클러치, 엔진의 동력을 사용합니다. 벨트를 통해서 엔진 축에 벨트를 연결해서 벨트를 통해서 횡을 회전시켜서 엔진 냉각을 하는 거예요. RPM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고속에서는 어지간히 성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구간에서는 엔진이 좀 과열되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 과열되는 현상을 직접 느끼지는 못하시지만 에어컨이 좀 적게 나온다거나 악셀이 무거워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요. 연비가 훅 떨어진다든지 출력이 좀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내연기관들은 열하고의 관계성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횡클러치를 제거하면서 이 안쪽에 보시면 에어컨 팬이 보여요. 그릴 안쪽인데, 여기 보시면 그릴 안쪽인데 에어컨 팬이 보입니다. 이 에어컨 팬도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심지어는 뭐 소형차까지도 모두 에어컨 팬을 별도로 두지 않아요. 이 앞에 그릴 안에 숨어 있는 이 에어컨 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에어컨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강력한 팬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엔진 냉각팬을, 강력한 엔진 냉각팬 하나 설치를 하면, 이쪽에 라디에이터가 앞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인터쿨러가 있고 제일 앞에 에어컨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바람이 딸려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쪽에서 바람을 당기면 3개의 쿨러가 동시에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차량입니다. 모든 차량 엔진 냉각캔, 강력한 엔진 냉각캔, 이 횡클러치를 없애버리고 아예 설치를 안 해요. 그리고 강력한 냉각캔 하나로 엔진 냉각, 에어컨 성능까지 모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동에는 모든 제품이 하나의 팬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17년 전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왔습니다. 지금 상용차의 대부분의 차들이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뉴 모하비 16년식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준비 하겠습니다. 작업 준비가 끝났는데요. 먼저 횡클러치를 제거를 할 겁니다. 엔진 상태는 16년식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누유 없습니다. 누유가 전혀 없네요. 먼지가 좀 쌓이긴 했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유분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전동엔 작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횡클러치를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횡클러치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전동엔이 들어가야 됩니다. 횡클러치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엔진이 항상 열을 받아요. 특히 여름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횡클러치가 없어도 돼요.
뭐 조그마한 펜 하나만 살짝 달아놔도 뭐 문제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냉각장치 설계를 할 때는 한여름을 기준으로 작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이 냉각장치를 개발할 때 다른 부분도 비슷하겠지만, 냉각장치 같은 경우는 한여름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테스트도 한여름을, 기온 막 38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엔진에 열이 안 받아야 돼요. 엔진이 뭐 오버히팅을 하지 않고 외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냉각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엔진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 가변하는 게 요즘 나오는 전동엔의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낮거나 RPM이 낮아도 풍량을 계속 늘려서 엔진의 열을 바깥으로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런 기술이 적용된 게 요즘 나오는 모든 차량들의 전동엔 방식이라서 굉장히 성능들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성능이 확실히 좋은 게 GV80 라인에 들어간 600W 보쉬 600W BLDC 모터가 적용됐죠. 그러면서 가변 제어를 합니다. 600W를 가변 제어를 해요. 속도를, 온도가 적정하면 속도를 쭉 낮췄다가 다시 온도가 오르면 속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 운행하는 조건에 따라서 형성돼야 되는 온도 대역들이 있어요. 그 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풍량을 같이 늘려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저희 전동엔도 역시 가변 제어 BLDC 모터를 사용하고 600W 가변 제어입니다. 온도에 따라 가지고, 특히 저희 거는 오일온도 센서하고 냉각수 센서를 두 개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측정이 됐으면 그 값이 냉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일온도를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일온도가 뭐 굉장히 그렇게 차이 날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오일온도가 70도대에 있는데 냉각수 온도가 90도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풍량을 늘려 가지고 90도대에 있는 냉각수 온도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풍량을 미세하게 더 이상 오르지만 않게, 냉각수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만 않게 냉각을 시키고 엔진 오일 온도가 올라오도록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 반대로 냉각수 온도가 70도대가 찍혔어요. 근데 엔진 오일 온도를 찍어 보니까 90도대에 있어요. 그러면 70도대에 있는 게 진짜 70도대냐? 냉각수가 70도대에 있더라도 엔진 오일 온도가 90도대에 있으면 이 90도대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냉각수에 측정된 값을 오일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더 돌리게 되면 냉각수 온도는 미세하게 계속 따라서 올라가지만 엔진 오일 온도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와서 합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하는 게 투센서입니다. 투센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온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하나 가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미션 오일 온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라지에이터에 미션 오일 순정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순행식이죠. 냉각수 온도하고 엔진 오일 온도하고 상관관계에 의해서 풍량으로 어떤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냉각수의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미션 오일 온도 부분까지 가미를 하니, 미션 오일 온도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이 되더라. 카라반을 끈다든지 오프로드를 하신다든지 부하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미션 쿨러가 필요하느냐 필요 없느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엔을 작업하게 되면 미션 오일 온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미션 오일 쿨러가 전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션이 열이 받는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미션에다 엄청난 부하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작업할 전동에는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오일 온도와 냉각수 온도를 측정해서 엔진의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엔진 미션과 밸런스를, 그러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바뀔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엔을 장착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순정 냉각 장치인 팬클러치,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엔진의 출력을 뺏어먹는 팬클러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커버부터 제거를 합니다. 커버는 볼트 6개로 되어 있어요. 상부 하부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 4개, 그리고 라디에이터의 상부 커버가 고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볼트 2개 있습니다. 이 6개를 풀으면 이렇게 6개 볼트를 풀으면 상부 커버가 움직이고, 커버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왼쪽으로 들어 올리면 전면 커버 제거하지 않고요, 펜 커버가 제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를 먼저 빼요. 먼지가 엄청나네요. 쩔어서 잘 안 떨어지네요. 라디에이터 다치지 않게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휠이고요, 이게 클러치입니다. 이쪽이 클러치. 자, 클러치도 역시 10mm 볼트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 4개 풀으면 클러치가 베어링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게 순정 핸클러치예요. 이게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이 핸클러치가 엔진 회전 출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앞에서 잡고 있는 부하가 사라지니까 초반에 스타트도 빨라지고 가속력도 빨라지고 변속 타임이 바뀌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 질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거 달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핸클러치가 달렸을 때하고 안 달렸을 때하고 그 운행 질감은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소음은 둘째치고, 전동엔 효과에서 소음은 둘째치고라도 이 횡클러치를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행 질감이 바뀌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하부 커버 볼트 3개 풀기 위해서 언더커버를 풀었는데, 언더커버를 풀었을 때 전면에 있는 에어컨 팬 커넥터를 분리를 해서 에어컨 팬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참, 예를 들어서 보증이 살아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엔진룸 작업하실 때는 팬클러치가 없이 전동엔을 작업한 상태에서 다 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에어컨 가스가 보증기간에 새버렸다든지 뭐 보증기간 동안에 에어컨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앞에 분리된 커넥터를 가까운 카센터라도 가서 커넥터만 딱 끼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딱 끼워 줍니다. 끼우고 보증을 들어가야 되죠. 왜? 에어컨은 에어컨 자체의 순정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야 맞죠. 이 부분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에어컨 관련된 경우에는 앞에 뭐 다른 걸 복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전동엔을 복원하고 뭘 복원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앞에 순정 에어컨 팬 커넥터를 분리해 놓는데
이 분리해 놓은 거를 에어컨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때, 유상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야 그냥 들어가도 되죠. 그렇지만 무상 서비스를 받을 때는 분리된 커넥터를 꽂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에 순정 에어컨 팬이 있는데요. 에어컨 팬 커넥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테이핑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면에 커넥터 고정할 만한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다가 꽂아 놓고 하부에 있는 볼트 하나, 셋. 저항하고, 저항입니다. 저항. 팬 저항이에요, 팬 저항.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팬 저항이 있는데, 이 팬 저항도 커버에서 분리해 놓고, 냉각수 파이프라인, 요거를 팬 커버에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이게 하부, 아까 풀러놨던, 하부에서 풀러놨는데 이렇게 유격이 생겼어요. 이쪽을 들고, 이렇게 빼냅니다. 제거된 팬 클러치하고 팬 커버입니다.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앞에 팬 클러치를 제거했고요. 팬 클러치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어링인데요. 이제 얘는 부하를 거의 안 받아요. 벨트고요. 벨트를 회전시켜서 팬 클러치를 회전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출력을 잡아먹는 거예요. 크랭크 폴리, 이게 하부가 크랭크 폴리입니다. 크랭크 폴리에서 엔진의 출력을 빼서 나머지 부하를 받는 장치들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팬클러치는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해버리면 엔진 출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파이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미션 오일 쿨러예요. 보시면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물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쪽에 미션 오일 쿨러, 순정 미션 오일 쿨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그리고 그 안쪽에 오일을 넣어서 식혀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엔이 라디에이터의 온도를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미션 오일 온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효과는 전동엔 작업을 하신 분들, 특히 최종 버전 작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익히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됐으면 이 형성된 공간에다가 이제 전동엔을 작업을 할 겁니다. 전동엔 작업관에 순정 부품을 하나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동엔만 싹 빼냈습니다. 저희 전동엔은 사이즈가 엄청 크지만 이렇게 상부 하부가 분리가 돼요. 상부 하부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이 하부판부터 조립하고 그 다음에 상부 횡부를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거는 내려놓고요. 하부판을 조립을 먼저 합니다. 도색 다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판 2장으로 앞뒤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순정품이나 뭐 사출, 금형 이런 부분들 제품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강도가 강해요. 하부 제품을 하부를 딱 조립을 하고요. 여기에서 밑에 냉각수 파이프라인을
먼저 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부 팬을 조립을 할 건데, 이건 독일 보쉬 오리지널 독일 보쉬 거예요. 성능이 지금 현존 팬 중에, 자동차 냉각 팬 중에 아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강입니다. 최강. 이걸로 잡지 못하는 엔진은 국내에서는 없어요. 아무튼 강력합니다. 예술이죠. 이거 조립할 때 운전석부터 끼우고, 조수석 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팬 사이즈가 커서 걸리는 부분들을 아주 타이트 미세하게 설계를 해서 싹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아래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부에 있는 키를 적당히 흔들다 보면 쏙 들어가요. 그리고 전면에 키 3개가 있는데 살짝 들어서 그 키에다 끼우면 조립 끝. 조립 끝이에요. 이제 나중에 벨트 작업이나 앞에 전면 작업을 할 때는 이걸 빼야 되잖아요. 볼트는 순정하고 똑같아요. 풀러내는 건 2개, 밑에 4개, 앞으로 2개, 6개 똑같아요. 6개 똑같아. 6개 똑같아요. 그걸 풀고 나서 여러분 살짝 들어서 키부터, 위에 있는 키부터 빼야죠. 빼고 왼쪽을 먼저 딱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왼쪽을 들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끝. 끝이에요. 그래서 정비하는데도 굉장히 쉽고요.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여기 운전석부터 걸고 대고 살짝 밀어 넣기 시작하면 앞에 이제 걸리는 것들을 보면서 쭉 내려 들어가요. 왼쪽은 싹 스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운드라서 싹 밀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려 들어갔으면 좌우를 살살 흔들어 가지고 이 상부 팬이 하부 키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앞에 간격을 보면 돼요. 키가 안 들어가면 엔진 쪽에 닿습니다. 들어갔어요. 키에. 그럼 살짝 들어서 이 전면에 있는 키 3개에다가 딱 끼워주고 끝. 이제 볼트 조립.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끔. 이게 튜닝 스토리에서 전동 팬에 대한, 자동차 팬에, 냉각 팬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가 적용된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풀렸었던 팬 볼트 4개. 이렇게 볼트 4개를 조립하면 팬 부분하고 하부 커버 부분하고 조립이 됐어요. 하부 커버는 좌우측에 키 2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고정이 완전히 기똥차게 돼요. 그런데 요게 혹시라도 이제 충격 때문에 위로 빠지면서 흔들릴까봐 라디에이터 쪽으로 볼트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순정이에요. 이거를 조립을 해줍니다. 손으로 일단 몇 바퀴 정도 감고, 플라스틱이니까 살짝 조여줘도 안 풀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동의 조립 끝난 거예요. 뭐 밑에 볼트 3개 조립은 해야 되겠지만 전동의 조립 끝난 거예요. 엄청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해. 엄청. 그래서 혹여라도 이 전동회를 순정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간단해요. 아까처럼 상부 거 팬 부분 딱 빼내고 하부 커버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팬클러치 설치하면 끝이에요. 나머지 배선이야 정말 100%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자르고 당겨내면 쭉쭉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팬 커넥터, 이제 팬은 커넥터로 처리되어 있고요. 하부 조립이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자, 순정하고 똑같습니다. 순정이니까 하부에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까지 마무리하면 전동엔 장착은 끝난 거예요. 다시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동엔 장착은 끝났고요. 이제 배선인데요. 컨트롤 모듈, 프리미엄 프로 특센서 컨트롤 모듈하고 컨트롤 모듈, 이게 핵심이죠. 요거는 실내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동엔 메인 배선, 이쪽에 메인 배선, 냉각수하고 에어컨 신호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자,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설치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뭐 구멍을 뚫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순정 오일 볼트가 14mm로 되어 있는데 이 14mm를 제거를 하고 저희가 제작한 볼트로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오일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해요. 뭐 오일이 전혀 새는 데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게 순정 오일 볼트, 온도 센서 설치하기 위해서 제작한 볼트, 이렇게 이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정 복원할 때는 요거 빼고 순정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1000원 밖에 안 가기 때문에 복원도 쉬워요. 볼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mm로 그리고 설치된 볼트에다가 센서를 꽂고, 피팅 볼트나 센서 봉은 전부 스테인레스예요. 그래서 강도를 살짝 좀 세게 일반 볼트보다는 좀 세게 조여야지 누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새는 경우는 대부분 좀 조임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일반 볼트보다는, 일반 12mm 볼트보다는 퍼크를 좀 더 세게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꼭 좀 세게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흘렀었던 오일 라인을 청소를 싹 해주고요. 오일 볼트를 풀어다 보니까 오일이 살짝 흘러요. 이거 이제 청소하고, 센서가 쉴드다 보니까, 철망이다 보니까 보호 주름관을 끼워 줍니다. 이제 냉각수 센서하고 에어컨 신호선하고 설치할 거예요. 냉각수 센서 설치를 위해서 에어클리너 통 상부를 분리를 합니다. 에어플로 센서를 먼저 제거를 하고요. 커버를 열고 에어클리너 상태 봐줍니다. 한 3000km 좀 넘은 거, 한 3-4,000km 타신 것 같네요. 오일 교환 후에 에어클리너 상태가 한 3-4,000km 정도 운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순정 수온 센서예요. 이 순정 수온 센서에서 바로 신호를 따옵니다. ECU 신호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ECU 신호를 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정 면 테이프로 먼저 제거를 하고요. 순정 면 테이프로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센서선을 조금만 벗깁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선을 순정선에다가 충분히 감아줍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좀 당기면서 밀착도가 높게, 여기에서 오류가 제일 많이 나요. 대충 감다 보면, 특히 다이 하시는 분들 충분히 딱 감아주고, 장갑을 벗고 테이핑을 먼저 해주는데요. 테이핑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상당히 늘려가면서 최초 3바퀴나 4바퀴 정도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을 앞으로 한번 당겨요. 그리고 다시 최소 2바퀴 정도를 테이프를 당겨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선을 보내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때 테이프를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2~3바퀴 정도만 딱 당겨줍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접점이 안 좋으면 온도를 측정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3중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쪽에 열이 좀 있어요. 열이 좀 있는 부분인데, 테이프가 늘어나더라도 외부에서 한번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유격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작업간 이 선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선을 당기면 겉에 거를 당겨요. 그리고 한번 벗겨지고 또 당겨도 두 번째 거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중으로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게 보호주름관을 충분히 당겨서 마지막 입구 부분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살짝 조금만, 많이 끼워 넣어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노란색 선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테이프를 마감을 해줍니다. 엔진룸에 주로 사용하는 면테이프인데요. 면테이프를 원래대로 좀 당기면서, 모든 테이프는 살짝 당겨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 맞춰서 꽂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수온 센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ECO 신호를 가져다 쓰지는 않고요. 센서의 신호를 바로 가져다가 계산해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 처리는 내부에서는 3중 처리를 하고 겉에 면테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유격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다이 작업 하시는 분들은 가끔 온도가 흔들린다, 냉각수 온도가 80도에서 100도로 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하이 표시를 한다, 그리고 경고가 울린다, 이런 말씀들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유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온도가 높게 측정되고 아예 단선이 되거나 신호가 아예 안 들어와 버리면 하이 표시를 하면서 강제로 팬을 돌려버립니다. 왜? 온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 기능이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냉각수 센서 설치가 끝났고요. 냉각수 센서 설치는, 온도 센서 설치는 끝났고요. 이 노란색 선은 에어컨 신호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차량에서 에어컨이 작동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신호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 중이다 라고 하면 로직에서 에어컨 풍량을 만들어서 대응을 합니다. 순정보다 훨씬 더 냉각을 잘 시켜요. 그래서 에어컨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배선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배선 정리는 나중에 연계 작업, 일반 정비 작업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메인 배선 쪽으로 따라서 설치를 합니다. 에어컨 신호선은 이쪽에 조수석 격벽 쪽에 릴레이 박스가 있는데, 여기 릴레이에서 팬으로 가는 전원선 라인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팬으로 전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에어컨을 작동을 시켰다 라는 조건 하나 하고, 또 순정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데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 상황이거든요. 이게 비상 상태라고 하면 횡클러치가 냉각을 다 못 시키거나 그 횡클러치 성능이 떨어졌을 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평가가 안 돼요. 그렇지만 ECU에서는 냉각수 온도 센서에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이상 온도다 라고 판단을 하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 있어도 릴레이를 붙여서 앞에 있는 순정 에어컨을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동에는 그래서 이 종단 신호를 쓰는 거예요. 이 종단 신호를 쓰게 되면 그 순정 기능들을 그대로 다 구현하고 대응해요. 100%. 이 에어컨 신호선을 다른 데에서 간단하게 딸 수도 있지만, 왜 에어컨 팬 릴레이에서 따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릴레이거든요. 에어컨을 켰을 때 릴레이가 붙어서 앞에 있는 순정 에어컨 팬을 작동시켜주는 릴레이입니다. 그런데 꼭 에어컨 작동 시에만 작동을 하느냐? 아닙니다. 에어컨 팬은 엔진의 과열 시 비상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그때에도 전동엔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온도가 올라가서 전동에는 온도 대응이기 때문에 미리 다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순정 기능이니까 순정 기능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단 신호를 쓰는 거예요. 비상상태 신호를 전동의 신호로 착각하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분들 릴레이로 전동엔을 구현하고자 하신다라고 그러면 센서를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신호를 쓰시게 되면 과열됐을 때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쓰게 되면 엔진이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게 형성돼요. 그래서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개인분들이 구현하시는 경우 있어요.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 끝났으면 뚜껑을 덮고, 그리고 선정리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릴레이선 쪽으로 가는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선 따라서 가면 나중에 정비할 때 같은 라인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선이 흔들리지 않게 군데군데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묶어줍니다.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 선들은 너무 세게 묶을 필요 없어요. 유격만 없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타일을 좋은 거 쓰면 됩니다. 배선 타일을 너무 싸구려 말고 좀 열에도 좀 강한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두 군데 정도 딱 묶어서 순정하고 같은 라인을 타고 가게. 이쪽으로 배선이 다 몰렸는데요. 이쪽에서 역시 메인 배선하고 같이 메인 배선 라인을 따라서 같이 가도록 하고,
그리고 ECU 뒤쪽으로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센서선 2개 하고 에어컨 선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원래 조여 있던 자리에서 한 반바퀴 정도만 딱 더. 그리고 꼭 꽂아야 되는 게 에어플루 센서. 이거 안 꽂으면 속도 안 나요. 차 안 나가요. 여기까지 이제 센서 배선 라인 끝났고요. 메인 배선 설치하겠습니다. 횡 메인 배선인데요. 횡 메인 배선은 횡 커넥터에서 워셔액통 뒤쪽으로 해서 파워오일 보조탱크 하부로 해서 전원 메인선 따라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 선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안전이나 성능, 내구성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고장이 난다라고 그러면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처음에 제작할 때는 여기를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놔요. 테이프로. 근데 이제 수축 튜브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있고요. 커넥터 쪽 수축 튜브 이렇게 마무리해서 한 가지 더 마무리합니다. 초창기 때는 이 수축 튜브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제품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테이핑을 아무리 잘해도 이 테이핑이 좀 빠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축 튜브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선 설치할 때도 뭐 호스 하나 뭐 하나 빼지 않고 그냥 순정 있는 상태로 작업하는 게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되도록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전혀 건들지 않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풀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안 풀러요. 그리고 싸제품 작업은 작업할 때 좀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데에서 정비를 하시거나 할 때 그 제품이 설치된 거를 손을 댈 수 있고 정비나 유지 관리에서 문제가 없어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오무기어라고 그러고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그러는데 파워오일 하부로 배선이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파워오일 보조탱크 하부에 순정 접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볼트 3개를 풀고 하부에 보면 접지 볼트가 하나 있어요. 이 접지 볼트를 풀고 여기에 펜에 접지를 할 거예요. 펜 메인 전원입니다. 접지라서 좀 세게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도 그 하부를 지나서 냉각수 보조 탱크 하부로 지나서 그 밑에 쪽으로 올라가는 스테리 메인 전원선 쪽을 같이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워오일 보조 탱크 하부 쪽으로 가도록 설치를 했고요. 커넥터가 조립이 안 돼 있으니까 플러스까지 다 조립을 합니다. 타이로 마무리. 이쪽으로 이렇게 빼시게 되면 이 커버를 따거나 자르지 않아도 돼요. 순정 라인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부 쪽으로 오는 선들 길이 맞춰서 하부로 조정해서 밑에 타일 하나 묶어줍니다. 그리고 파워오일통
조립. 그리고 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은 끝났어요. 절대 이 배터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직접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파워 1통 하부나 마스터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는데요. 저 자리에 접지 포인트가 무조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고요.